한평생 딸 하나 잘 되라고 자기 인생 전부를 바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눈이 맞았던 여자가 그 모든 걸 망가뜨리려고 사람들 앞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더러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요, 돈도 물도 아닌 그 여자의 추악한 비밀이 전부 담긴 서류 뭉치를 그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돼요. 명절을 하루 앞둔 미용실의 공기는 짙은 화공약품 냄새와 사람들의 들뜬 온기로 답답하게 짓눌려 있었다. 미정의 손끝에서 은빛 가위가 허공을 가르며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가위날이 쉴 새 없이 맞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마찰음만이 그녀가 온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거울 너머로 보이는 손님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허영심 섞인 만족감이 피어올라 있었다. 머리에 굵은 롤을 만채 잡지를 뒤적이던 중년 여성이 옆자리의 손님을 향해 과장된 목소리를 냈다. 이번 명절에는 남편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선물하기로 했다는 그 지루하고도 속물적인 자랑이었다. 옆자리 손님 역시 지지 않으려는 듯 맞장구를 치며 가식적인 웃음을 흘렸다. 미정은 묵묵히 손님의 머리카락을 잘라낼 뿐 그들의 대화에 단 한마디도 섞이지 않았다. 남편의 사랑을 과시하는 저 가벼운 입술들이 미정의 가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핏빛 기억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불과 반년 전이었다. 미정은 25해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남편 재훈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를 도려내야만 했다. 내과 의사라는 번듯한 직함을 달아주기 위해 미정은 밥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남의 머리를 감기고 잘랐다. 그러나 재훈이 그녀에게 돌려준 것은 젊고 교활한 수간호사 유리와의 불륜이었다. 미정의 머릿속에 그날의 전경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다. 병원 근처의 외진 오피스텔 복도에서 서로의 몸을 얽어매고 헐떡이던 재훈과 유리의 모습. 유리는 미정을 발견하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오히려 턱을 치켜들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재훈은 비겁하게 고개를 숙인 채 변명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그날 미정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오열하는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뒤돌아섰다. 딸 유나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딸의 인생에 흠집을 낼 수 없었던 미정은 짐승 같은 배신감을 속으로 씹어 삼키며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손님의 머리 손질이 끝났음을 알리며 미정이 빗을 내려놓았다. 하루의 노동이 끝난 미용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거칠게 불어오는 겨울 바람이 얇은 코트 깃을 파고들었지만 미정은 몸을 웅크리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텅 빈 아파트를 향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은 묘한 적막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을 켜자마자 미정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거실 한 구석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낡은 자개장이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 흑빛 오칠 위에 섬세하게 수놓아진 진주빛 학과 소나무 문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기괴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미정은 코트를 벗어 던지며 자개장 앞으로 다가섰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잔해들을 남김없이 치워버려야 했다. 재훈의 흔적은 이미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지만
이 무겁고 쓸모없는 자개장 역시 그녀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거대한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자개장의 모서리를 강하게 쥐었다. 바닥과 마찰하며 둔탁하게 끌리는 소리가 거실의 침묵을 찢어 놓았다. 무거웠다. 안간힘을 쓰며 장롱을 비틀어 끌어당기던 순간 낡은 나무 판자의 이음새가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찢어져 나갔다. 미정의 손가락이 뾰족하게 갈라진 나무 가시에 깊게 찔렸다. 그녀는 고통을 뱉어내는 대신 핏방울이 맺힌 손가락을 움켜쥐며 미간을 찌푸렸다. 바로 그때였다. 밑동이 부서진 자개장 아래에 숨겨진 공간에서 차가운 금속 덩어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무거운 진동을 일으켰다. 미정은 호흡을 멈추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그것은 낡은 헝겊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헝겊을 벗겨내자 빛을 잃은 황금빛 펜던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꽤 묵직하고 정교하게 세공된 옛날 방식의 금목걸이였다. 어머니의 유품을 수없이 정리했으면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펜던트의 낡은 걸쇠를 눌렀다. 뻑뻑한 쇳소리를 내며 펜던트가 반으로 갈라졌다. 양쪽 면에는 아주 작게 잘린 흑백 사진 두 장이 박혀 있었다. 왼쪽은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의 어머니 얼굴이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다문 입술을 가진 낯선 남자의 흑백 사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진의 아래쪽 금속 표면에는 우리의 핏줄을 영원히 기억하며 라는 문구가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미정의 눈동자가 혼란으로 심하게 흔들렸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가 누구인지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그저 어릴 적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짧고 건조한 대답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자개장의 비밀 공간에 숨겨둔 남자의 사진이라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던 찰나 거실 한쪽에서 켜져 있던 텔레비전의 정규 방송이 끊어지고 긴급 속보를 알리는 붉은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뉴스 앵커의 건조하고 무거운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대원그룹의 태명환 명예회장이 오늘 밤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5세입니다. 태 회장의 타계로 인해 장남 태성 부회장을 비롯한 일가족의 거대한 상속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장례식장의 정영과 함께 고인이 된 태명환 회장의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이 크게 자료 화면으로 떠올랐다. 미정에 숨이 멎을 듯 턱 막혀왔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날카로운 눈매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젊은 시절의 태명환 회장, 그리고 미정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펜던트 속의 낯선 남자. 두 얼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거실의 정막을 깨고 텔레비전 화면이 차가운 푸른빛을 내뿜는 가운데 미정의 손에서 황금 펜던트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믿고 살아왔던 가난하고 평범한 과거의 뿌리가 지금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호텔 예식장 안은 수백 명의 하객이 뿜어내는 열기와 축하 인사로 가득 찼다. 미정은 곱게 빗어넘긴 머리와 다나한 옥색 한복 자락을 매만지며 끊임없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하루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비참한 이혼녀가 아니라 훌륭하게 딸을 키워낸 번듯한 의사 사모님을 연기해야만 했다. 딸 유나의 시댁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으로 체면과 평판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사돈 어른들은 미정이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사실조차 은근히 탐탁지 않아 했기에 부모의 이혼이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딸의 혼사에 얹을 수는 없었다. 미정은 오직 유나의 완벽한 하루를 지켜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혀를 깨물며 이 지옥 같은 연극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짙은 남색 정장을 빼입은 재훈이 서 있었다. 아버지를 대신해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해야 한다는 핑계로 이 자리에 선 그는 뻔뻔하게도 하객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여전히 훌륭한 가장의 탈을 쓰는데 익숙했다. 재훈이 슬며시 몸을 기울이며 미정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를 흘려보냈다. 오늘 유나가 참 예쁘다며 우리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가증스러운 위로였다. 미정은 하객들을 향한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이새로 차가운 경고를 내뱉었다. 그녀는 그에게 남편 행세는 하객들 앞에서만 하라고 그 입에서 나오는 역겨운 소리를 한 번만 더 들으면 당장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해 버리겠다고 짓씹듯 말했다. 재훈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여유가 사라지며 안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때였다. 축의금 접수대 너머로 모여드는 하객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색채 하나가 미정의 시야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신부보다 돋보이려는 듯 노골적으로 몸매가 드러나는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을 한 여자. 재훈의 내연녀 유리였다. 그녀는 축의금 봉투를 손에 쥔 채 예식장 입구 주변을 서성이며 노골적으로 미정이 있는 쪽을 향해 비웃음 섞인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미정의 혈관 속으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다. 유리는 재훈의 불륜 상대라는 사실을 넘어 미정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장본인이었다. 그런 그녀가 딸의 가장 성스러운 결혼식장에 붉은 독사처럼 나타나 미정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만약 시댁 식구들이나 눈치 빠른 친척들이 저 여자의 정체를 알아채기라도 한다면 유나의 결혼은 그 자리에서 파국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다. 미정은 즉시 사돈댁을 향해 고개를 숙여 짧은 양해를 구한 뒤 빠른 걸음으로 예식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유리는 다가오는 미정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었다. 입을 열어 도발을 시작하려던 유리의 어깨를 미정이 억센 소나귀로 강하게 움켜쥐었다. 거부할 틈도 주지 않은 채 미정은 유리의 팔을 비틀어 끌고 인적이 드문 예식장 구석에 대리석 화장실로 밀어 넣었다. 거칠게 떠밀린 유리가 하이힐을 휘청이며 세면대 앞에 벽에 등을 부딪혔다. 유리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구겨진 옷깃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쏘아붙였다. 자신은 그저 직장 상사였던 원장님의 따님 결혼식에 축하 인사를 하러 온 것뿐인데 이렇게 무례하게 굴 필요가 있냐는 조롱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젊음과 재운을 차지했다는 오만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미정은 대답 대신 느릿한 걸음으로 유리에게 바짝 다가섰다. 서늘하고 날선 미정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의 목줄을 쥐고 있는 맹수와 같았다. 그녀는 세면대 위로 몸을 숙여 유리의 귓가에 낮고 파괴적인 음성을 쏟아냈다. 만약 지금 당장 이 건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네가 일하는 병원 게시판과 네 부모가 다니는 교회의 문 앞에 네가 그동안 어떤 짓을 벌이며 남의 가정을 파탄냈는지 상세하게 적힌 문서를 뿌려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였다. 미정은 유리가 재혼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의 의사들과도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먹이며 그녀의 가장 치부 깊은 곳을 찔러댔다. 딸의 결혼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장 눈앞의 거울을 깨부수어 그 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한이 있어도 너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미정의 맹세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살기를 품고 있었다. 오만했던 유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미정의 눈동자 속에서 결코 빈말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두려움에 질린 호흡을 뱉어냈다. 미정은 턱짓으로 화장실 문을 가리키며 마지막 축객령을 내렸다. 유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쥔 채 쫓기듯 화장실을 빠져나갔다. 멀어지는 하이힐 소리를 들으며 미정은 그제야 세면대를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분노로 창백해져 있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찬물로 손을 씻어내고 다시 완벽한 사모님의 가면을 쓴 채 예식장으로 돌아갔다.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속에서 미정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그날 자개장 밑에서 발견한 황금 펜던트뿐이었다. 어머니의 유품이자 대원그룹의 창업주인 태명환 회장의 얼굴이 담긴 그 기괴한 물건. 미정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의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오래된 골동품 감정소를 찾았다. 먼지 냄새가 매캐하게 풍기는 좁은 감정소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감정사가 돋보기를 낀 채 오래된 시계를 분해하고 있었다. 미정은 주머니에서 천으로 감싼 펜던트를 꺼내어 진열대 위로 조심스럽게 밀어놓았다. 감정사는 무심한 태도로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돋보기 너머로 펜던트의 세공 방식과 그 안에 새겨진 문구를 확인하는 순간 노인의 호흡이 일순간 멈췄다. 그의 주름진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펜던트를 쥔 손가락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미정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이 끔찍하고 무서운 물건을 어디서 구했냐는 다급한 추궁이었다. 미정은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유품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노인은 미정의 대답을 듣는 둥하며 관련 서적을 찾아보겠다는 핑계로 쫓기듯 진열대 뒤쪽의 어두운 내실로 사라졌다.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미정은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겨 내실을 가리고 있는 낡은 커튼의 틈새로 시선을 밀어 넣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노인 감정사는 책을 찾는 대신 다급하게 휴대전화의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의 등은 공포에 질려 흠칫거렸고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를 향해 내뱉는 그의 쉰 목소리가 미정의 고막을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왔다. 회장님의 물건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20년 전 당신들이 흔적도 없이 폐기하라고 지시했던 그 저주받은 펜던트를 쥔 여자가 지금 자신의 가게에 찾아왔다는 끔찍한 보고였다. 커튼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미정의 심장이 차가운 심해로 끝없이 곤두박질쳤다. 어머니의 비밀은
단순한 과거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묻어버리려 했던 죽음의 냄새를 품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이었다. 미정은 골동품 감정소에 어두운 내실에서 들려오던 노인의 통화 소리를 뒤로 한 채 낡은 유리문을 소리 없이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창백한 뺨을 때렸지만 추위를 느낄 새조차 없었다. 코트 주머니 속에 넣은 오른손은 황금 펜던트를 부서질 듯 꽉 쥐고 있었다. 방금 전 그녀가 엿들은 통화 내용은 명백한 살기를 띠고 있었다. 20년 전 어머니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거대한 권력이 이제는 펜던트를 쥔 자신을 향해 사냥개를 풀기 시작한 것이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얽히고 설킨 종로의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온 미정은 곧장 택시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기괴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머릿속은 태명한 회장의 얼굴과 어머니의 비밀이 뒤섞여 끔찍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려 자신의 아파트 층으로 올라온 미정은 복도의 센서등이 켜지는 순간 현관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짙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방어적인 태세로 뒷걸음질을 치려던 찰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딸의 결혼식장에서 그토록 오만하게 미소를 짓고 있던 전 남편 재훈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번듯한 의사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비루하고 처참했다. 고급 맞춤 수트는 구겨진 채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정돈되었던 머리카락은 땀과 기름에 절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다. 재훈은 미정을 발견하자마자 구원을 바라는 죄인처럼 다급하게 다가와 그녀의 코트 자락을 붙잡으려 했다. 미정은 벌레를 보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손을 강하게 쳐냈다. 그녀의 싸늘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재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변명과 흐느낌이 뒤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참으로 우습고도 역겨운 것이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미정을 버리고 선택했던 젊은 내연녀 유리. 그 여자가 품고 있던 아이가 재훈의 핏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유리가 같은 병원의 젊은 외과 의사와 오랫동안 밀회를 즐겨왔으며 임신 주술을 속여 재훈을 물주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병원 전체에 까발려졌다고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병원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어진 재훈은 결국 자신이 짓밟고 떠났던 조강지처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온 것이다. 재훈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자신이 미쳤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애원했다. 눈물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미정은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 비겁하고 얄팍한 이기심에 속이 뒤틀리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미정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현관문이 열리자 재훈은 이것이 허락의 의미인 줄 착각하고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따라 들어오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거실로 성큰걸어 들어간 미정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커다란 유리잔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생수를 가득 따랐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현관에 선 재훈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가 잔에 담긴 물을 그의 얼굴을 향해 폭포수처럼 거칠게 뿌려버렸다. 얼음 같은 물줄기가
재훈의 얼굴을 강타하며 그의 헝클어진 머리칼과 구겨진 셔츠 깃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렸다. 갑작스러운 냉기에 재훈이 숨을 헐떡이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미정의 처절한 응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주방 찬장 구석으로 다가가 명절에 쓰고 남은 굵은 소금 통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고 소금을 한 줌 크게 쥐어든 미정은 젖은 채 멍하니 서 있는 재훈의 발밑과 현관 밖을 향해 사정없이 소금을 흩뿌렸다. 단단한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바닥과 벽에 부딪히며 날카롭고 파괴적인 마찰음을 만들어냈다. 예로부터 집 안에 들러붙은 악귀와 흉조를 쫓아낼 때 쓰는 가장 모욕적이고 단호한 축객의 의식이었다. 미정의 입술 사이로 서슬 퍼런 분노가 칼날처럼 쏟아져 나왔다. 자신의 25년 청춘을 갈아먹고 배신한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이 감히 어디를 다시 기어들어 오냐는 처절한 저주였다. 당장 이 더러운 발길을 돌려 사라지지 않으면 내일 아침 경찰을 불러 주거 침입으로 끌어내 버리겠다는 미정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살기를 띠고 있었다. 얼굴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미정의 서늘한 기세에 압도된 재훈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고 파들파들 떨리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어두운 복도 밖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재훈이 떠난 후 미정은 현관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 바닥에 흩어진 소금 위로 주저앉았다. 숨이 막힐 듯한 피로가 밀려왔지만 그녀는 코트 주머니 속에 펜던트를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 그녀에게는 남편의 배신보다 더 거대하고 위험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미용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던 미정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날카로운 진동을 울렸다. 발신자는 관할 경찰서였다. 전화를 받은 미정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수화기 너머의 담당 형사는 몹시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그녀의 아파트에 벌어진 끔찍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한낮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이 현관문에 잠금 장치를 통째로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는 것이다. 귀중품이나 현금이 사라진 흔적은 없지만 거실 전체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끔찍하게 난장판이 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형사의 마지막 말은 미정의 심장을 차가운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여 있던 오래된 자개장이 도끼로 추정되는 무거운 둔기에 의해 처참하게 반 토막이 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져 있다는 설명이었다. 괴한들이 무엇인가를 미친 듯이 찾기 위해 나무 판자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는 것이다. 손에 쥐고 있던 빗이 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졌다. 미정은 호흡을 잃은 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응시했다. 골동품 감정소에 그 늙은 사내와 대원그룹의 후계자 태성, 그들이 움직인 것이다. 어젯밤 그녀가 자개장 밑에서 펜던트를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그 저주받은 물건은 이미 괴한들의 손에 넘어갔을 터였다. 거대한 권력의 폭력이 이미 그녀의 가장 사적인 안식처를 무참히 짓밟고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경찰의 전화를 받고 아파트로 달려간 미정은 처참하게 짓밟힌 자신의 보금자리를 보며 아래 십수를 지식이듯 깨물었다. 도끼로 난도질당한 자개장의 잔해와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예고와도 같았다. 경찰은 원한 관계를 물었지만 미정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평범한 경찰들이 거대 재벌 그룹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지러운 집안을 치우는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 가장 두꺼운 겨울 외투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안감 안쪽에 깊은 주머니를 뜯어 황금 펜던트를 집어넣고 단단하게 바느질을 해 밀봉했다. 지금 당장 이 지옥 같은 도시를 벗어나 진실의 뿌리를 확인해야만 했다. 미정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사람은 어머니의 친언니이자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이모 숙자뿐이었다. 미정은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시외버스에 올라타 지방의 한적한 읍내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헐벗은 겨울나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황량하고 차가운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해에 진녘이 되어서야 미정은 숙자가 홀로 살고 있는 낡고 허름한 시골집 마당에 들어섰다. 마루에 걸터 앉아 마른 나무를 다듬고 있던 숙자는 예고도 없이 찾아온 조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움에 하던 일을 멈추었다. 미정은 인사조차 생략한 채 마루로 올라가 코트 안쪽을 뜯어내고 헝겊에 쌓인 황금 펜던트를 꺼내어 숙자의 거친 손 위에 올려놓았다. 펜던트를 확인한 순간 숙자의 주름진 얼굴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번져나갔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이 펜던트의 차가운 금속 표면을 매만지며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숙자는 마치 보지 말아야 할 저주받은 물건을 마주한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다. 미정은 숙자의 무릎을 꽉 움켜쥐며 어머니와 이 펜던트 속 남자, 즉 대원그룹 태명환 회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전부 말해달라고 절박하게 매달렸다. 오랜 침묵 끝에 숙자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20년 넘게 묻어두었던 피비린내 나는 진실이 흘러나왔다. 과거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미정의 어머니는 서울의 최고급 요정에서 일하던 중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 수업을 받던 젊은 태명환을 만났다. 두 사람은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 깊이 사랑했지만 재벌가의 높은 벽은 그들의 감정을 한낱 천박한 불장난으로 취급했다. 어머니가 미정을 임신했다는 사실이 대원그룹 본가에 알려지던 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어머니의 배를 짓밟으며 당장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서울 바닥에서 흔적을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태명환 역시 가문의 압력에 굴복하여 정략 결혼을 선택했고 미정의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 다만 마지막으로 그녀가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훗날 핏줄의 증표로 삼으라며 남몰래 이 황금 펜던트를 쥐어주었을 뿐이었다. 숙자는 눈물을 훔치며 그동안 미정이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었던 이유를 고백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대원그룹의 정실 자식들이 미정의 목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다. 미정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평생 자신을 올감했던 가난과 미혼모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사실은 탐욕스러운 재벌가의 폭력에 의해 만들어진 비참한 결과물이었다. 슬픔보다 더 크고 검은 분노가
미정의 전신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시각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시골집의 얕은 담장 너머에서 이 모든 대화를 숨죽여 엿듣고 있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전남편 재훈이었다. 전날 밤 미정에게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났던 그는 미정에 대한 미련과 집착으로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다가 처참하게 부서진 현관문을 목격했다. 미정의 신변에 끔찍한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그는 속죄의 기회를 잡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그녀의 뒤를 몰래 밟아 이곳 시골집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담장 아래 웅크린 재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가 평생 무식한 미용사라며 속으로 무시하고 짓밟았던 전처 미정이 방금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하던 국내 최고 재벌 대원그룹의 숨겨진 혈육이었다. 어마어마한 상속 재산과 권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생아. 재훈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소름 끼치는 환희의 미소가 번졌다. 자신이 저지른 외도와 몰락이 오히려 하늘이 내린 거대한 기회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어떻게든 다시 미정의 마음을 돌려 그녀의 옆자리를 차지하기만 한다면 그는 단숨에 재벌가의 사위로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탐욕스러운 계산으로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무렵 미정은 터질 듯한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며 마루에서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숙자 역시 근심 어린 얼굴로 조카의 뒤를 따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적막하기만 하던 시골 마을의 좁은 비포장도로 위로 육중한 타이어가 거친 흙바닥을 짓누르는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엔진 소리를 낮춘 거대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정의 시야로 미끄러져 들어오더니 낡은 대문 앞에 정확히 멈춰 섰다. 주변의 허름한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위압적인 광경이었다. 차량의 시동이 꺼지고 무거운 차 문이 열리며 칠흑 같은 검은 코트를 입고 가죽 장갑을 낀 덩치 큰 사내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차례로 내리기 시작했다. 대원그룹의 후계자 태성의 사냥개들이 마침내 미정의 숨통을 찾아내어 눈앞까지 들이닥친 것이다. 담장 뒤에 숨어있던 재훈마저 숨을 죽인 채 얼어붙은 겨울 공기를 가르고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낡은 대문 앞을 막아선 검은 세단에서 내린 사내들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시골집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법과 도덕을 조롱하는 자들 특유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가장 선두에 선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는 사내가 미정을 향해 다가왔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대원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태성 부회장님께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가문의 물건을 찾고 계신다며 펜던트의 행방을 정중하게 물었다.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묘하게 긴장감을 느끼게 했다. 만약 조용히 펜던트를 건네준다면 불필요한 소란 없이 이곳을 떠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미정은 이모 숙자를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며 마당 한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20년 전 어머니가 겪었던 아픔을 떠올리며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게 다졌다. 미정은 어머니가 남긴 펜던트는 그 어떤 이유로도 넘겨줄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곳은 자신의 집이니 더 이상의 방문은 원하지 않는다고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전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흉터가 있는 사내의 눈빛이 잠시 굳어졌다. 그는 더 말을 이어가기보다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가볍게 손짓했다. 사내들이 거친 발걸음으로 마루 위로 뛰어오르며 집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 손을 뻗는 찰나였다. 담장 뒤에 숨어 상황을 엿보던 재훈이 괴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재훈의 손에는 담장 구석에 버려져 있던 두꺼운 나무 강목이 들려 있었다. 미정이 재벌가의 거대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재훈의 눈에는 공포보다 탐욕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전처를 구하고 영웅으로 거듭나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완벽하고도 유일한 기회였다. 재훈은 강목을 휘두르며 사내들과 미정 사이를 가로막아 섰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태롭게 떨리는 목소리로 허세를 부렸다.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난입의 사내들은 코웃음을 쳤다. 흉터난 사내가 여유롭게 손짓하자 가장 덩치가 큰 수하가 재훈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의사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온 재훈이 전문적인 폭력배를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재훈이 휘두른 강목은 허공을 가르고 빗나갔고 사내의 무거운 주먹이 재훈의 복부에 꽂혔다.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웅크린 재훈을 향해 무자비한 구타가 시작되었다. 구둣발이 그의 어깨와 등 얼굴을 사정없이 짓밟았다. 그럼에도 재훈은 미정에게 다가가는 사내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미정을 향해 빨리 도망치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었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면서도 미정의 앞을 온몸으로 막아선 재훈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과거 그가 저지른 배신과는 완전히 다른 맹목적인 희생이었다. 재훈이 사내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며 시간을 버는 사이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흉터난 사내는 바닥에 널브러진 재훈의 복부를 거칠게 걷어차며 경고를 남겼다. 오늘 일은 단순한 인사치레일 뿐 다음번에는 반드시 펜던트와 그녀의 목숨을 함께 걷어가겠다는 서늘한 선언이었다. 사내들이 검은 세단에 올라타 거친 타이어 마찰음을 남기며 쫓기듯 마을을 빠져나갔다. 폭풍이 휩쓸고 간 마당에는 피투성이가 된 재훈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다. 미정은 얼어붙은 발걸음을 떼어 재훈에게 다가갔다.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품었던 끔찍한 사내였지만 방금 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그의 얼굴은 참혹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미정의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부딪히고 깨어졌다. 그날 밤 미정은 인근 읍내의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실려온 재훈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찢어진 이마를 꿰매고 갈비뼈에 붕대를 감은 재훈은 진통제 기운에 취해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미정은 딱딱한 철제 의자에 앉아 그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왜 자신을 따라왔는지, 어쩌자고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응급실에 자동문이 열리며
화려하고 자극적인 향수 냄새가 소독약 냄새를 뚫고 밀려들어 왔다. 빨간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내연녀 유리였다. 재훈이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그녀의 입계는 걱정 대신 교활하고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고급 정장을 빼입은 젊은 비서 한 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유리는 병상에 누운 재훈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곧장 미정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미정의 초라한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입을 열었다. 딸의 결혼식장에서는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꼴이 말이 아니라며 자신이 재훈의 뒷바라지나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유리는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며 충격적인 사실을 혀끝으로 굴려댔다. 자신은 이미 대원그룹 계열사의 젊은 상무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으며 그를 통해 미정이 대원그룹에 숨겨진 혼외자라는 사실, 그리고 태성 부회장이 그 펜던트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이죽거렸다. 미정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리는 한 발 더 다가서며 귓가에 돋기 서린 협박을 속삭였다. 과거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협박했던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다며 당장 그 펜던트를 자신에게 넘기지 않으면 미정의 딸 유나의 시댁에 미정이 사생아라는 사실과 대원그룹의 암투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전부 까발려 버리겠다는 것이었다. 딸의 시댁이 체면을 중시하는 교육자 집안님을 역이용한 가장 치명적이고 더러운 급소 찌르기였다. 유리의 입술 끝이 승리감으로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미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자의 파괴적인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응급실 한 구석에 놓인 알코올 솜이 담긴 무거운 철제 트레이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그리고 유리가 미처 반응할 틈도 없이 미정은 철제 트레이를 유리의 발밑을 향해 힘껏 내동댕이 쳤다. 묵직한 쇳덩어리가 병원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마찰음이 응급실 전체를 찢어 놓았다. 바닥에 고여있던 알코올 용액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유리의 값비싼 빨간 코트와 스타킹을 무참히 적셨다. 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치다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볼사납게 주저앉았다. 미정은 트레이가 쏟아진 바닥을 밟고 유리에게 짐승처럼 다가섰다. 그리고 몸을 숙여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유리의 턱을 억센 소나기로 움켜쥐었다.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는 없었다. 미정의 입술 사이로 이성을 끊어내는 서슬 퍼런 선전포고가 쏟아져 내렸다. 응급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유리의 턱을 거칠게 움켜쥔 미정의 소나귀에는 자비가 없었다. 창백하게 질린 유리의 얼굴 위로 미정은 이빨을 드러낸 맹수처럼 살기 어린 경고를 내뱉었다. 과거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원그룹이라는 거대한 진흙탕의 빌부터 딸의 앞길까지 위협하려 드는 그녀의 오만함을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맹세였다. 미정은 유리의 턱을 거칠게 밀어내며 만약 내 딸 유나의 시댁에 털끝만 한 소문이라도 들어가는 날엔 그 잘난 대원그룹 임원진들 면전에 네가 병원에서 버린 더러운 불륜의 증거들을 낱낱이 뿌려버리겠다고 쏘아붙였다. 유리는
알코올에 젖은 옷자락을 쥐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했지만 방금 전 미정이 보여준 짐승 같은 광기에 압도되어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 서 있던 젊은 비서조차 미정의 살기에 눌려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유리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며 반드시 이 수모를 갚아주겠다는 눈빛을 남긴 채 하이힐을 끌고 도망치듯 응급실을 빠져나갔다. 소란이 가라앉은 응급실 안 진통제 기운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재훈의 입가에는 기묘한 안도감과 탐욕이 교차하고 있었다. 미정이 재벌가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유리의 입방정은 역설적이게도 재훈에게 미정의 가치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틀 후 퇴원한 재훈은 다친 몸을 이끌고 미정의 곁을 끈질기게 맴돌았다. 그는 뻔뻔하게도 미정의 아파트로 짐을 챙겨 들어와 부서진 현관문을 고치고 난장판이 된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미정이 수십 번이고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재훈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배신을 뉘우치는 척 연기했다. 대원그룹 사냥개들의 위협이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미정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간악한 명분이었다. 미정은 재훈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려 했던 것은 사랑이나 속죄가 아니라 황금빛의 권력에 대한 지독한 갈망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미정은 그를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거대한 태성 부회장의 권력과 맞서기 위해 그리고 유리의 간악한 입을 막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재훈이라는 비열한 방패막이가 필요했다. 서로의 의도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기괴하고도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한편 미정에게 참담한 모욕을 당한 유리는 복수심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대원그룹 상무의 권력을 등에 업었다고 착각한 그녀는 미정이 혼외자라는 사실과 펜던트를 숨기고 있다는 정보를 이용해 태성 부회장에게 직접 줄을 대려 했다. 유리는 미정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부녀회와 상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미정이 미용실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몸을 팔아 돈을 벌었다느니, 뒤로는 이름 모를 재벌의 스폰을 받아 딸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냈다느니 하는 저급하고 천박한 거짓말들이었다. 이 소문이 돌고 돌아 유나의 시댁 귀에 들어가게 만들려는 치밀하고도 악독한 계획이었다. 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상가 번영회 모임이 있던 날 아파트 광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유리는 상가 주민들 틈에 섞여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으며 미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광장에 미정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미정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미정은 사람들의 시선을 가르고 유리에게 곧장 다가갔다. 유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미정을 헐뜯으려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정은 손에 쥐고 있던 갈색 서류 봉투를 유리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후려쳤다. 봉투가 터지며 수십 장의 종이 뭉치가 겨울바람을 타고 광장 바닥으로 눈송이처럼 흩뿌려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 일제히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로 향했다. 그것은 유리가 과거 병원 수간호사로 일할 당시 작성되었던 의료 기록과
불법 낙태 수술 내역 그리고 여러 명의 유부남 의사들과 주고받았던 날이 뜨거운 문자 메시지의 출력본들이었다. 미정이 재훈의 서재에서 몰래 빼내어 보관하고 있던 유리의 가장 더럽고 치명적인 약점들이었다. 미정은 숨을 헐떡이며 경악하는 유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남의 가정을 짓밟고 유부남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쳐서 남편을 빼앗아간 파렴치한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서늘한 고발이었다. 미정은 바닥에 널브러진 증거 서류들을 구둣발로 짓밟으며 이 종이 쪼가리들이 경찰서와 유리가 만나는 대원그룹 상무의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묻는 뼈 아픈 조롱을 던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미정에서 유리에게로 옮겨갔다. 방금 전까지 미정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이제 명백한 증거 앞에 혀를 차며 유리를 향해 경멸 어린 눈초리를 보냈다. 자신의 모든 치부가 벌거벗겨진 유리는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무너지듯 주저앉아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으려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미정은 그 초라한 꼴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다시는 자신의 가족 근처에 얼쩡거리지 말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미정은 당당하게 등을 돌려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의 뒤에서 유리의 원망 섞인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미정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통쾌한 승리도 잠시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친 숨을 고르던 미정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딸 유나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유나의 다급하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유나의 남편, 즉 미정의 사위가 운영하는 건실한 무역회사가 하루아침에 대원그룹 계열사로부터 모든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이대로라면 회사가 부도를 맞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시댁 식구들이 뒤집어졌다는 딸의 비통한 호소였다. 미정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힘없이 미끄러졌다. 태성 부회장이 움직인 것이다. 유리와의 천박한 진흙탕 싸움에 정신이 팔린 사이 거대한 재벌의 권력은 가장 잔인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미정의 급소를 찔러 들어왔다. 그들은 미정의 목숨을 노리는 대신 그녀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온 딸의 인생을 인질로 잡은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권력의 압박. 미정은 방금 전에 승리감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것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대원그룹의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결코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향했다. 코트 안감 속에 숨겨둔 황금 펜던트의 차가운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며 미정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피를 흘리더라도 괴물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무거운 정적이 짓누르는 것일 한가운데 미정과 재우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국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미지근한 김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를 간신히 흐트러뜨리고 있었다. 재우는 미정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을 씹어 삼키는 그의 목구멍은 몹시 껄끄러워 보였다. 미정은 수저를 들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가는 찌개 그릇 너머로 재훈의 비굴한 얼굴을 응시했다. 과거 병원장의 사위가 되겠다며 자신을 벌레 보듯 버리고 떠났던 남자가 이제는 살을 부대끼고 밥을 먹는 이 기괴한 풍경은 미정의 속을 지독하게 뒤틀어 놓았다. 재훈이 짐짓 다정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반찬을 미정의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다. 밥을 든든히 먹어야 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다며 자신이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가증스러운 위로가 이어졌다. 미정은 망설임 없이 젓가락을 들어 재훈이 올려놓은 반찬을 식탁 위로 밀어 떨어뜨렸다. 그릇과 숫저가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이 식탁을 갈랐다. 재훈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이내 비굴한 미소로 표정을 감추었다. 미정의 입술에서 서늘한 조소가 흘러나왔다. 자신이 대원그룹에 숨겨진 혈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보여주는 그 얄팍한 영궁 행세가 역겹다며 당장이라도 그 가면을 벗겨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다는 경고였다. 미정은 그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이유가 거대한 상속 재산에서 떨어질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백히 짚어냈다. 재훈은 변명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미정의 얼음 같은 눈빛에 짓눌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미정의 휴대전화 진동이었다. 발신자는 딸 유나였다. 전화를 받은 미정의 귓가로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는 유나의 울음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방금 전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다는 딸의 목소리는 참담한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유나의 남편이 운영하는 무역회사가 대원그룹 계열사로부터 납품 계약을 전부 해지당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대원그룹의 압박을 받은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연장을 거부하면서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처했고 사위는 빚쟁이들을 피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다. 체면과 평판을 목숨처럼 여기는 교육자 집안의 시부모는 이 모든 재앙이 뼈대 없는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기 때문이라며 유나를 무참히 모욕했다. 시어머니는 유나의 얼굴에 서류를 집어던지며 당장 이혼 도장을 찍고 나가라고 악을 썼다고 했다. 유나는 자신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지옥 같은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차가운 길거리에서 오열하고 있었다. 수화기를 쥔 미정의 손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복잡한 감정이 천천히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겪었던 어려움과 가난을 딸에게만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평생 동안 미정은 작은 미용실에서 손이 아플 때까지 머리를 자르고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그 모든 시간은 단 하나 딸 유나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미정을 다시 시험하고 있었다. 가장 소중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미정은 떨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딸에게 말했다. 엄마가 모든 일을 잘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친구 집에서 잠시 쉬고 있으라고. 울지 말고 안전하게 기다리라는 따뜻한 당부였다. 전화를 끊은 뒤 미정의 눈빛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옷장에 걸려 있던 검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안감 안쪽에 단단히 꿰매어 두었던 황금 펜던트의 감촉을 손끝으로 확인했다. 거실로 나온 미정을 향해 재훈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어디를 가느냐며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나서는 그를 미정은 싸늘한 손짓으로 제지했다. 정말로 자신을 돕고 싶다면 이 집에서 꼼짝 말고 쥐 죽은 듯 엎드려 있으라는 단호한 명령이었다. 지금 그녀가 향하는 곳은 재훈 같은 얄팍한 기회주의자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미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닫힌 현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원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철옹성처럼 차갑고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미정은 택시에서 내려 인적이 끊긴 지하 주차장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타고 흐르는 습한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찔렀지만 미정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태성 부회장이 자신의 딸을 짓밟았다면 자신 역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펜던트를 쥐고 괴물의 심장부로 직접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끝없이 이어진 지하 주차장의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던 중이었다. 갑자기 사방의 불빛이 일제히 꺼지며 주차장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미정이 숨을 죽이고 걸음을 멈춘 순간 거친 엔진의 굉음이 지하의 정막을 찢으며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사방에서 켜지며 미정을 정면으로 비추었다. 시야가 하얗게 마비된 가운데 세 대의 거대한 검은색 세단이 짐승처럼 돌진해 오더니 타이어가 타들어가는 마찰음을 내며 미정의 앞뒤와 양옆을 완벽하게 포위한 채 멈춰 섰다. 도망칠 곳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거대한 차량들이 내뿜는 엔진의 열기와 매연이 숨통을 조여오는 가운데 정면에 멈춰선 세단의 뒷좌석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눈부신 불빛을 등지고 값비싼 맞춤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채에서 내렸다. 대원그룹의 후계자이자 미정의 이복 오빠인 태성 부회장이었다.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지팡이의 둔탁한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와 미정을 겹겹이 에워쌌다. 미정은 코트 주머니 속에 넣은 손으로 황금 펜던트를 꽉 움켜쥔 채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권력의 실체를 향해 서늘한 분노의 시선을 쏘아 올렸다. 마침내 피를 나눈 그러나 서로의 피를 갈구하는 두 남매의 잔혹한 대면이 시작되고 있었다. 눈을 멀게 할 듯한 헤드라이트 불빛의 감옥 한가운데 미정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태성을 마주 보았다. 태성의 얼굴에는 피를 나눈 혈육에 대한 일말의 연민조차 없었다. 대신 자신의 성격을 침범한 천한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가 짚고 있던 값비싼 흑단 지팡이가 콘크리트 바닥을 둔탁하게 울렸다. 태성은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미정의 어머니를 고급 요정에서 술이나 따르던 천박한 기생이라 칭하며 그런 여자의 핏줄이 감히 대원그룹의 문턱을 넘보려 한다고 비웃었다.
태성은 자신의 수트 안주머니에서 수표한 묶음을 꺼내 미정의 발밑으로 경멸적으로 내던졌다. 이 돈이면 평생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당장 그 펜던트를 내놓고 쥐 죽은 듯이 사라진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자비심 없는 제안이었다. 그는 돈으로 그녀의 존엄성과 어머니의 명예 그리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미정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녀의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태성의 뺨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갔다. 날카롭고 격렬한 마찰음이 지하 주차장의 공기를 찢어 놓았다. 태성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고 그의 잘생긴 얼굴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평생 누군가에게 손가락 하나 대어진 적 없었던 재벌가의 황태자는 충격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눈을 부릅떴다. 태성의 입술 사이로 짐승 같은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가 손을 치켜들자 미정을 둘러싸고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미정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폭력은 그녀의 몸에 닿지 않았다. 그 대신 지하 주차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터져 나왔다.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낡은 국산 세단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돌진해 와 태성의 차량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운전석 문이 찌그러지며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의 재훈이 운전석에서 비틀거리며 내렸다. 그는 사고의 충격으로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필사적인 광기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재훈은 미정을 가로막고 있는 사내들을 향해 주차장 구석에 비치되어 있던 커다란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안전핀을 뽑은 그는 사내들의 얼굴을 향해 하얀 분말을 미친 듯이 분사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시야가 온통 새하얀 분말로 뒤덮였다. 사내들은 콜록거리며 눈을 가리고 허우적거렸고 주차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재훈은 미정의 손목을 낚아채듯 붙잡고 주차장 출구를 향해 내달렸다. 하지만 그들의 탈출은 오래가지 못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태성이 자신의 지팡이를 흉기처럼 휘두르며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다. 재훈은 미정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태성과 마주섰다. 태성은 재훈의 다리를 지팡이로 거칠게 후려쳤다. 균형을 잃고 재훈이 무릎을 꿇는 순간 태성은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어 그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미정의 동공이 극도의 공포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안 된다고 절규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가 재훈의 머리에서 터져나왔고 그의 몸이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재훈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바닥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며 웅덩이를 만들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그 순간 주차장 입구 저편에서 희미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상황이 불리해졌음을 직감한 태성은 바닥에 쓰러진 재훈을 경멸적으로 내려다본 뒤 수하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사내들이 황급빛에 올라타고 육중한 세단들이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가운데 미정은 피웅덩이 속에 쓰러진 재훈을 끌어안고 절규했다. 재훈의 의식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그녀를 향해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이 힘겹게 움직이며 마지막 힘을 다해 미정의 귓가에 끊어질 듯한 사죄의 말을 속삭였다. 과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참회였다. 그 말을 끝으로 재훈의 눈이 힘없이 감겼고 그의 손이 미정의 팔에서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렸다. 지하 주차장에 출입구로 부르고 붉은 경광등 불빛이 미친 듯이 번져 들어오고 있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미정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는 마치 꺼지지 않는 낙인처럼 미정의 망막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코트와 손에는 재훈이 흘린 검붉은 피가 흉측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몇 시간 전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혈투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악몽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이 틀 무렵 녹초가 된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다. 재훈은 과다출혈로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는 진단이었다. 미정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안도감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대원그룹 태성 부회장의 살인미수 사건은 정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나갔다. 재훈의 변호사로부터 지하주차장의 모든 정황을 전달받은 미정은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대원그룹으로부터 어떤 폭력과 위협을 받아왔는지 그 참담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황금 펜던트와 태명원 회장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미정의 폭로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대원그룹의 추악한 가족사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태성 부회장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원그룹 불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그룹의 이사진과 주주들은 더 이상 태성 부회장을 감싸줄 수 없었다. 결국 태성은 경영권 방어는커녕 살인미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철옹성 같았던 그의 제국은 미정이 던진 진실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한편 미정의 가장 연약한 급소를 찔렀던 이들의 말로 역시 비참했다. 태성에게 빌부터 미정을 협박했던 내연녀 유리는 모든 언론에 그녀의 추악한 불륜 행각이 폭로되면서 병원에서 해고당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를 이용만 하던 대원그룹 상무는 꼬리 자르기를 하듯 그녀를 버렸고 태성에게 고용되었던 폭력배들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까지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딸 유나의 시댁 문제 역시 긍적으로 해결되었다. 미정이 대원그룹에 숨겨진 혈육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유나를 쫓아내려 했던 시부모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돌변했다.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유나의 손을 붙잡고 그동안 오해가 있었다며 용서를 빌었다. 부도 위기에 처했던 사위의 회사 역시 대원그룹의 경쟁사들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받으며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유나는 마침내 시댁에서 당당한 며느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병원 복되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미정은 의식을 되찾은 재훈의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다. 재훈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미정을 발견하자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정은 말없이 병상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재훈이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이 모든 비극을 불러왔다고 고백했다. 자신은 미정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배경을 탐내 목숨을 걸었던 속물이었다며 자책했다. 미정은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재훈에 대한 증오와 원망은 이미 희미하게 바래져 있었다. 며칠 후 재훈의 병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미정은 그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그것은 그들이 오래전에 작성했던 이혼 서류였다. 재훈은 미정이 자신을 용서하고 재결합을 원할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미정이 내민 것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미정은 재훈에게 이혼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그 순간의 진심만큼은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재훈의 남은 재산을 위자료로 요구하는 대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딸 유나의 이름으로 증여하고 깨끗하게 물러나 달라고 제안했다. 더 이상 돈과 탐욕으로 얽힌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그녀의 마지막 선언이었다. 재훈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미정의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미정에게 등을 돌린 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잃어버린 부와 명예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다. 미정은 병실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를 올가매던 과거의 마지막 족쇄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미정의 삶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대원그룹의 지분 상속 문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동원된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미정에게 막대한 규모의 유산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하루아침에 평범한 미용사에서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거듭난 미정의 이야기는 세간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화려한 재벌가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호화로운 삶을 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미정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는 상속받은 대원그룹의 지분을 전문 경영인에게 모두 위임하고 자신을 짓눌렀던 재벌가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대신 그녀는 평생을 바쳤던 자신의 일터로 돌아왔다. 미정은 보상금의 일부를 투자해 자신이 살던 동네의 낡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크고 환한 최신식 미용실을 열었다. 값비싼 수입 기자재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최고의 실력을 갖춘 직원들까지. 그녀가 꿈꿔왔지만 단 한 번도 실현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상적인 공간이었다. 새로운 미용실의 이름은 다시 봄이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마침내 찾아온 인생의 새로운 봄을 의미했다. 개업식 날 미용실은 축하 화환과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딸 유나와 사위는 물론 이제는 미정을 깍듯이 대하는 사돈 내외까지 찾아와 진심으로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모 숙자는 눈부시게 변한 조카의 모습을 보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미정은 그 모든 축복의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손에 꼭 맞는 새 은빛 가위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더 이상 남편의 성공을 위해 혹은 딸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었다. 오롯이 자신만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어느 비가 갠 맑은 오후였다. 미정은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이었다. 바로 그때 미용실 밖 길 건너편에 낯익은 인형 하나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재훈이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수트 대신 낡고 빛바랜 면바지와 점퍼 차림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던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지만 오히려 눈빛은 과거의 탐욕과 불안 대신 평온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는 그저 멀리서 미정이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 감히 미용실 안으로 들어올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었다. 미정은 잠시 손길을 멈추고 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의 파도가 일었지만 더 이상 증오나 원망은 아니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미용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갑작스러운 미정의 등장에 재훈은 당황하며 몸을 돌려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 순간 갑자기 멎었던 하늘에서 다시 가느다란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다. 미정은 망설임 없이 미용실 입구에 놓여있던 커다란 우산을 펼쳐들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돌아서는 재훈의 등 뒤로 다가가 그의 머리 위로 조용히 우산을 기울여 주었다. 재훈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하나의 우산 아래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재훈의 눈동자가 회한과 미안함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쉰 목소리로 자신은 이제 지방의 작은 보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덤덤하게 근황을 전했다. 그저 멀리서나마 그녀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히히여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다시 시작하자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그날 밤에 빚은 이것으로 갚은 셈 치자는 담담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한마디를 건넸다. 그것은 재결합의 약속이 아니었다. 지독한 애증의 사슬을 끊어내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온전한 타인으로서 건네는 마지막 위로이자 가장 완벽한 형태의 용서였다. 재훈은 고개를 숙여 미정의 용서를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비가 내리는 거리 속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다. 미정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늘은 어느새 다시 맑게 개어 있었고 비에 씻긴 거리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미정은 우산을 접고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따스하고 환한 미용실을 향해 당당한 걸음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은빛 가위가 비갠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마침내 진정한 그녀의 인생, 그녀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10장 완결.
모든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으며 감정선은 강요된 해피엔딩이 아닌 현실적이고 성숙한 용서와 개인의 성장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TTS 규칙은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준수되었습니다.